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위회독 513페이지 제5절 근로자의 근로상권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대등 목록을 추천합니다. 제5절 근로자의 근로상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1번 근로3권에 의하여 법적 성격 근로3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 증진 등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하고 불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을 말한다. 514페이지 근로3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자유건설, 생존건설, 혼합건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현재는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혼합건설을 취한다. 네, 판례 표시하겠습니다. 자유권적 성격도 있겠으나 생존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것이다. 로마자 2번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3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근로3권은 그 영역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달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제3패적 효력이 인정된다. 로마자 3번에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1번의 단결권 양각 1번의 단결권의 내용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단결권은 동그라미 1번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동그라미 2번 노동조합의 단결권으로 나뉠 수 있다. 1은 다시 단결할 권리와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나눠진다.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와 성격이 문제된다. 우리 현재는 헌법 33조 제1항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라고 하여 소극적 단결권은 515페이지 헌법 제33조 1항에 포함되지 않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하여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다. 사용자가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면 부당노동 행위가 된다. 양각 1번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조직 강제 문제 노동조합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탈퇴를 해고사유로 하는 조직 강제를 이른바 유니언샵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다. 노동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조직강제를 인정한다. 이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두 가지 쟁점, 즉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문제와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이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역시 충돌하는 문제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고 동그라미 2번에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중에서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교통조합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 비례심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제안에 있어서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후 개정된 노동법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직강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단결 선택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을 없었다. 이해충돌은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이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정권과 역시 충돌하는 문제로 나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노동법에서 매우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헌법에서는 이 정도 알아도 10년 충분합니다. 양가로 3번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제의 금지와 설립신고서의 반려 문제. 현재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516페이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2항이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법 소정의 설립 절차를 심사하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 1호가 헌법 제21조 제1항 금지된 단체 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현재는 그 이후로 설립 단계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부득이하고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일반하고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생각컨대 단체 결성의 허가제, 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의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면 노동조합 결성회사의 사전허가 금지는 헌법 제21조의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로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것이 아니고 생존권적 성격에 따라 나타난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와 같은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아가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는 이 설립신고서 반려 사건에서 문제의 노동법 규정이 노동조합이 실제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침해성 원칙을 갖추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이란 근로자의 단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단체에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체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는 단체 협약 제도의 기능 확보하는 중요한 공공무효를 위한 제한으로 517페이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탈해서는 아니 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단체 교섭에 관한 헌재 판례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한한 데 대해서 단체 교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들이 있었다. 3번의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법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단체 행동의 주체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를 기업의 자유로 인정하고 몰라도 쟁의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이다.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정지 제도가 논란되었으나 폐지되었다.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쟁행위가 제한되는데 이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518페이지. 그러나 헌재는 이 금지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쟁의기간 중에 대치근로, 도급, 하도급이 금지된다. 4번은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효과.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정당한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고 사용자는 노동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먼저 4번 근로삼권의 한계. 동그라미 1번 근로조건 향상과 자주성.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임이라고 명시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정치적 파업은 금지되는데 근로조건 향상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국가정책, 입법에 대한 사항을 쟁점으로 하는 경우는 정치적 파업이 아니라고 본다. 동그라미 2번에 정당한 행위일 것. 노정법 제4조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폭행, 협박 등의 위법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 행위를 구형법 제314조 위력 업무방해죄가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대하여 합헌으로 본 바 있다. 그런데 2010년에 헌재는 형법 제314조를 다시 합헌으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해석보다 엄격히 하라는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행동의 행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헌재는 쟁의행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여 헌법상 단체 행동권 행사에 본질적인 수반하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519페이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의 보호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쟁의 행위 시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약,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이전의 판결 등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변경된 판례도 적용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로마자 5번 근로삼권의 제한. 1번의 헌법상 제한. 양가를 1번의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근로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가입이 6급 이하인 일반직 공무원 중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었으나 헌재는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 행동권은 금지되고 있어 노동 3권이 완전히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2항은 그 예외가 되는 사실상 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520페이지 이 조례가 지정되지 않은 입법 부작에 대해서 헌재가 위원회로 확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교원도 과거 근로 선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도 있었으나 이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단결권 다체기 선권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제2행위는 금지된다. 청원경찰의 경우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위반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근로 선권 전부가 금지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우리 헌재는 재판관 사인의 합헌 의견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양가를 위반해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제한 헌법 제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또한 단체 행동권에 한한 것으로 단결권과 단체 계속권에 대한 것이 아니며 단체 행동권의 일부 제한만이 아니라 전면 부인도 가능하다. 2번에 법률에 의한 제한 근로선권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위에서 다룬 사안 외에도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이 논란되었는데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근로선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등 제한 한계를 준수하였다. 근로선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헌재는 그 적용 예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해직교사 퇴멸을 이유로 한 법의 노조, 통보 사건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 중등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교직에서 해고되는 사람은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청구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및 521페이지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여부가 판단되었다. 헌재는 521페이지 헌재는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였다. 그리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의 노조를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고 이 재량적 판단에 대해서는 자격 없는 종업원의 수, 그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서 법의 노동 통보 조항의 해석 내지 법 집행의 운영에 달린 문제이므로 최소 침해성을 갖추었고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3번의 근로선권의 개별성 여부 문제 근로선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와 관련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세 권리가 동그라미 1번 각각 하나인 세 권리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동그라미 2번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논의는 근로선권 중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두고 제기된다. 520페이지 각각의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면 그 하나가 전면 부정될 경우 예를 들어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될 경우 헌법 제37조 2항이 후문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에 반하여 헌법 제33조 1항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반면 근로선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면 제3권 중 어느 하나가 전면 부정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를 보게 되어 헌법 33조 제1항이 근로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37조 2항 본문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례원칙 등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노동법학계에서는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 헌재는 정교조 결정, 특수경병 결정 등에서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 좀 빠르게 나가는데요. 근로자의 근로선권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동법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